똑똑하고 확실하게 신박하고 기발하게 예비 창업자도 이해하고 30년차 사업자도 납득하는 열쇠로 가는 길. 텍스로드. 안녕하세요.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강재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중 성실사업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요. 정확히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 분류되는 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5월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는데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면 신고와 납부 기한이 6월까지로 연장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 기준점은 매출액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유형은 작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즉 2024년 기속분 신고 시 결정되는 신고 방법은 2023년 매출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하지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선정은 당해 매출액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즉 2024년 기속분 신고 시 2024년 매출액이 기준점을 넘어간다면 대표님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십니다. 매출액에 대한 기준점은 업종마다 달리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도소매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액 15억이 기준점이 되며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및 서비스업은 5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 판단이 아니라 사업자를 기준으로 전체 수익 금액을 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공동사업자라면 공동사업장 자체를 한 사람을 모아 매출액을 판단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 일반 신고자와 가장 큰 차이점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 세무전문가를 통해 장부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받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들보다 세무관리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증빙과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세무조사의 위험성도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만 들으시면 성실 대상자 안 되는 게 좋겠네 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해당하지 않는 게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매출액이 높아지는 건 좋은 일이고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실 사업자가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성실 사업자의 경우 일반 사업자에게 없는 혜택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받기 때문에 일종의 도장값이라는 명목으로 지불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비용이라는 용어를 쓰며 이는 사무실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란 대표님이 지불하신 수수료의 60%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대표님이 200만 원의 수수료를 지불하셨다면 200만 원의 60%인 120만 원은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세액공제의 한도가 120만 원이기 때문에 300만 원을 내셨더라도 180만 원이 아닌 120만 원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할 세금이 없어서 그 해에 받지 못한다면 세액공제액은 2월에서 다음 연도 이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은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원래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성실사업자만의 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구독자님들이 해주신 질문의 Q&A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서 성실사업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6개월 정도 사업을 한 경우 이를 1년치로 계산해서 매출액을 산정하기도 하나요? 법에 적혀있는 매출액 기준이 1년치다 보니 이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6개월만 사업을 해서 매출액이 나왔다면 이를 1년치로 환산해서 판단하는 건지 여쭤본 질문이신데요. 다행히 매출액 판단 시에는 별도 환산 규정은 없습니다. 즉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그냥 그 해에 번 매출액이 기준점을 넘기는가 아닌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가 커서 매출상 반드시 성실사업자가 될 사업 대표님들도 첫 해만은 그냥 일반 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해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유형을 받았습니다. 제가 성실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작성해서 낸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가장 큰 불이익은 성실신고 미확인 가산세입니다.
가산세는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세금의 5%와 매출액의 0.02%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또한 성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신고 기한이 6월까지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5월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셔야 하며 성실 신고 대상자임에도 성실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속 성실 대상자로 신고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전 회계사무실의 실수로 매출 누락이 있었는데요. 올해 신고를 하며 바꾼 세무사님이 저는 성실 확인 비용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셔서요. 제 실수도 아닌데 이게 맞나요? 안타깝지만 질문 대표님의 경우 3년 동안은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는 법에 열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가소신고한 사업소득이 세무서에서 경정 또는 수정신고된 사업소득의 10% 이상인 경우 3년 동안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소득의 10% 이상을 신고 누락한 경우에는 3년 동안 제재를 주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례가 대표님의 실수는 아니지만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질문 대표님의 참 억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6월 신고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재혁 세무사 김나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